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용의 뉴스리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흐리고 충청권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오는 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남부 지방은 이제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환절기 때는 네, 예, 몸 건강 관리 조심해야죠.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국회 방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뭐 한전 사장이라든지 수력 원자력 사장 이런 네. 국감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또 이쪽 법사위 쪽에서는 뭡니까? 법사위가 지금 현재 법제처가 지금 현재 오후에는 국정 공수처를 감사하고, 합니다. 네. 오후에는 이제 공수처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중계를 하는군요. 예, 뻗치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뉴스토마토. 예, 뻗치기. 뻗치기가 뭔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뻗치기라고 그래서 예. 제가 이거 뻗치기? 사건 기자 때 보니까 네. 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차에다 싣고 네. 이제 교도소 차가 가지 않습니까? 예. 검찰차가 구속 집행을 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 사진을 찍으려고 기자들이 이 뻗치기 발 밑에다가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걸 뻗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뻗치기가 일선 기자들 많이 했죠. 우리 사건 기자 때. 저도 오대양 사건 때를 비롯해서 검, 경찰 기자 때 많이 했습니다. 뻗치기. 네. 자, 오늘은 이제 정치 조력가에게 윤 대통령 부부가 공격을 받는지 아니면 협박을 받는지 네.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상으로 가려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가 안전하고 정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대통령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제목을 좀 나눠서 보면 현재 2주차 국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예. 그다음에 17일 날. 네. 17일 날 우리 시더스는 또 뭡니까 신탁이 무효인지 아닌지 그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날. 재판 중에 있습니까? 예. 네.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화영 대북 송금에 관한 6차 공판 뭐 네. 이런 관련 얘기. 근데 또 16일 날도 좀 특별합니다. 17일 네, 날만 16일 틀린 게 아니고 16일도 그 네 개 단체장 재보선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서울 교육감까지 그래서 다섯 윤 대통령 곳에서. 심판이냐 아니냐 또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고 있는 명태균. 명태균 선생님 아니, 영박사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가 봐요. 네, 50대죠. 네. 50대입니까? 네. 55년생이 아니고? 네. 50대. 나 55년생인 줄 알고. 우리보다 노인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과 김건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거에 관한 얘기. 커넥션. 그다음에 이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그런 또 얘기. 답답한 얘기들이군요.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한동훈 윤 대통령 그 독대가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런 다음 얘기. 주 초에 하기로 했어요. 예. 또 한동훈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또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고 한데 이제 단독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또 풀릴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후배와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정치권에 나오니까 또 묘한 그렇죠. 분위기가 또 네. 있습니다. 권력은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을 잘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저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랑 김 대표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냐면 대통령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문제, 주변 문제가 깨끗해야 되고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주차에 접어든 국감에 대해서 한번 어떤 지금 관심이 큰 건지 뭐가 지금 뭐 이렇게 있을 큰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방 이른바 한방이라고 그러는데 기자들 우리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주차 때에도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피크입니다. 이번 주가 왜 피크냐?
아직은 대검이나 뭐 이런 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법사위가 이번에 오늘 날짜로 오늘 오후에 합니다. 공수처에 관한 것, 네. 공수처에 관한 것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 그 문제와 또 최상병 문제가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 그다음에 17일에는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 지금까지 아주 벼르고 있는 이재명, 이화영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네. 서종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있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네. 나와서 네. 종전에 그 탄핵 청문회 때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주진우 의원이 밝혔던 네. 녹취 내용이 있어요. 그 네. 내용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대북 송금은 이화영 부지사 선에서 끝난 거다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한 김성태 전 쌍방그룹 회장이 네. 무슨 얘기냐. 그 안에 이화영과 나하고 이재명과 통화도 했었고 보고도 했었고 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내용도 터뜨리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17일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딸내미도 또 있죠. 그렇죠. 문다혜 씨, 네.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님의 인도 타지마할 묘 방문 문제, 그다음에 서해 상에서 우리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네. 그다음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이 문제를 전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주지검의 국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네. 다음 날 18일에는 뭐가 있냐면 네. 지금 백현동 또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문제 등 이재명 사건의 주요 큰 문제를 다루는 대북송금 하나만 빼놓고 네. 나머지 6개 사건을 다루는 서울지검과 고검의 국정감사가 그날 있으니까 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지금 정치권을 들썩이고 있는 명태균. 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명태균 씨. 명태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젊어 보이는데. 상당히 인물이 나는 닭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닭 가공할 사람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닭을 가공할 사람이 다 많다? 가공해서 줘야 될 사람이 많다. 바쁘다는 자기가 얘기인가요? 껍질도 벗기고 또 내장 손질도 하고 인수위에 오라 그러니까 뭐 하고 하는 일이 나는 많아서 얘기네. 납품해야 된다. 예. 그래야 될 가공해서 줘야 될 사람이 많다 이 뜻입니다. 네, 자기가 닭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당시. 예. 여론조사 사업도 했고 네. 정치 카운슬도 했던 분인데 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열립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두 가지입니다. 네. 명태균 씨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김대남 씨가 네. 먼저 나옵니다. 김대남 씨가 여사님 얘기를 하죠. 네. 무슨 얘기냐? 김대남 씨가 지난번에 용인갑에 이번에 4.10 총선에 공천을 넣었어요. 네. 그 자리에가 검사 출신 이원모, 네. 이원모를 용인갑인데 네. 이원모 검사를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인 전 검사를 네. 그쪽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넣기 위해서 김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를 시켜서 네. 공천을 받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돼 있었다. 그리고 네. 한동훈 씨의 그 문제를 거기 네.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할 때 네. 70억이나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기 대통령 대권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이거를 서울의 소리에서 터뜨리면 네. 얼마나 여사님이 좋아하겠느냐라고 하는 청와대 행정관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공작시켰다. 그런데 네. 이 김대남 씨가 어디에 가 있었냐?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 때
나경원 캠프에 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토론을 했어요. 지난번에 7월 18일인가에 토론을 할 때 네. 7월 23일 날 뭐 했는데 그때 MBN 주최 때 네. 원희룡이가 이 문제를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여론조사는 당 여의도 연구소라는 데서 네. 70여 개 아니라 17억을 들여서 한 번에 3,000원씩 들여서 여론조사 문항이 많습니다. 이번에 호남 지역이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습니까? 뭐 충청도는 누구인데 공천이 잘 됐다고 봅니까? 하는 중에 네. 저쪽에서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이미지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간판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부겸, 이해찬이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당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당 성대위원장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미지. 그런데 그거를 김대남이하고 네. 또 김대남이가 이거를 터트려라. 자기 네. 여론조사 했다고. 그러면 여사님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 나경원과 원희룡은 특히 이런 문제가 나경원 캠프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터트린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먼저.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후보가 그 당시에 설명을 했죠. 그런 게 아니다. 17만 원 들여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들었다. 네. 그리고 내가 선대위원장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미지 조사를 한 거지. 내가 뭐 대통령 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던 것이 네. 확인이 됐고요. 예. 그렇게 확인이 된 것이었는데 바로 또 직후 이런데 이제 김영선 씨 문제가 여기서 터진 겁니다. 뭐 뉴스토마토의 사랑이 나왔던 것이 뭐냐. 네. 지난번에 2월 28일쯤에 김영선이가 다시 거창 의창 지역의 후보로 공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10% 컷오프 10% 안에 들어서 공천을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칠불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이거를 김건희를 폭로할 테니 나를 비례대표 일변 주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선이가 전에 공천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명태균 씨가 다시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김건희 씨가 양 두 곳에서 다 걸려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나왔는데 예. 명태균 씨는 뭐라고 말하느냐?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선 출마 때 그때 이제 10%는 여기 뭐 충청도에도 이명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현역 의원들이 10%에 들었던 사람은 공천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랬던 건데 그때 김영선 의원도 10%에 못 들었어요. 오선 의원이라고 그래서 역할을 안 했다. 21대.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는데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자기 문건을 가지고 이준석이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준석이랑이 고민하고 있을 때 김종인이가 안 돼. 너 일단은 전직 의원 아무도 안 돼 해가지고 거기로 갔었던 뭐 양양자니 뭐 조응천이니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명태균이 누구냐? 명태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경남 부산 지역에서 꽤 유명한 정치 카운슬러입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박완수라고 지금은 경남도지사 네. 이분이 이 사람을 데리고 전에 검찰총장을 21년도 3월 달에 사퇴를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고 네. 박완수 국회의원이 끌고 서초동 윤석열 집을 갑니다. 여기서 김건희도 만나고 윤석열도 만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존칭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많이 의지합니다. 이거는 죄가 없어요. 이건 죄가 없습니다. 왜? 네. 정치 나온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홍근 대표님 얘기도 듣고 박홍근 뭐 대표님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얘기 듣고 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니까 들은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이거 외에도 다 터뜨립니다. 다
다 터뜨려서 뭐 자기가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가깝게 지냈고 또 그 안에 뭐 무슨 일도 있었고 하는 얘기를 다 선전을 합니다. 네. 김종인 씨하고도 만나고 뭐 이준석이도 그 안에 가보니까 있더라 하는 얘기도 만나고 다 터뜨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시끄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말 좀 해라 하는데도 일주일 넘도록 대통령실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겨우 한 얘기가 우리는 밝힐 입장이 없다. 입장이 없다라고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은 각 언론에서 명태균 씨를 만납니다. 동아일보도 만났죠. 뉴스도마토도 만났죠. 채널 A도 만났죠. SBS도 만났죠. MBC도 다 만나서 명태균 씨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얘기냐. 나는 저 대통령실이 말하는 대로 나는 대통령 그때 대선 전에 만난 걸로 2번 만난 거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발생해서 대통령실 뭐 하냐라고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2번 만난 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연이 없다. 그 뒤로 인연을 끊었다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야? 나 너희들 대선 동안에 6개월 동안 나한테 아침마다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전화 와가지고 명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온 것이 6개월 하루 매일 안 빠지고 그렇게 해왔다라고 공개를 했고 네.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대통령 당선되면서 나는 취임식 때도 초청해서 나는 갔고 그 다음에 인수위에도 나보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거 보십시오. 당 얘기 나온 거. 당 얘기 나온 게 뭐냐면은 당 얘기 나온 게 그겁니다. 인수에 좀 들어오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다 키워가지고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 나는 못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뭐냐 해가지고 대통령실 말이 뒤집어진 겁니다. 대통령실 말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이를 뭔가 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까 얘기대로 이런 데서 이제 사주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이 다 지금은 대통령 부부에게 약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이든 바이든 때문에 MBC 기자와 MBC도 전부 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또 심지어 뭐 부산 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야 나라를 팔아먹을 뭐 사람들이라고 막 그렇게 방방 뜨던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안방에 뭐 있다라고는 안 했어도 하여튼 세세하게 김건희 여사와 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세히 설명하는 사람들에서는 너희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고소 안 하냐. 그러니까 뭐 고소해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가 협박을 했다는 협박인지 겁박인지 아니면은 저 직접적으로 모험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저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대통령 하야할 거고 그 다음에 탄핵당할 건데 감당되겠어? 내 입에서 한마디 나오면 너희들 감당되겠냐?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감당되면 하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협박했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군데에서는 정말 이건 조심해서 써야 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명태균을 뿌록하라고 해서 정치 뿌록가에 협박받는 대통령이 그런 나라가 지금 대통령 협박받고 있는 나라가 이게 온전하냐라고 막 공격을 했던데 우리는 제목을 그래서 이제 뽑았군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정치 조언자라는데 조언자 또는 정치 조력자 이게 브로커죠 뭐. 그렇죠. 윤 대통령 부부가 공격받는 나라가 됐어요. 아까 윤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저 누구냐면은 이 과정에서 아까 김영선 씨가 2022년도에 김건희 여사의 그 개입으로 경남 거창 의창의 재보선에 공천을 받습니다. 왜 그 본래 국회의원이 박완수 씨였는데 그렇죠. 박완수 씨가 도지사 나가니까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 이사 나간 다음에 뭐 여론조사 비용 6,300만 원과 또 뭐냐면은 매달 김영선 씨가 받는 세비를 반땅을 한 겁니다. 한 1,600만 원, 1,400만 원 중에서 반절씩 나눠 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냐? 이거는 김영선 그 사무실에
회계 책임자 여자 강모 씨가 폭로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지난 1월부터 이게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태 지금 어떻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못 하고 있어요. 예. 명태균이 함부로 건드리면은 검찰이 골치 아프거든요. 어떻게 불똥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수사를 1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뭡니까 10월 말이 10월 중순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그 힘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수사를 못해서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홍준표하고도 가깝고 오세훈이 선거도 도와줘 봐준다는 또 당선시켰다고 그런 소문 때문에 그런 수가 많지요. 있겠네. 저게 저 김종인도 있고 막 전부 많죠. 저분이 가깝게 지낸 사람이. 그리고 저 여야를 떠나서 경남 부산 지역 사람들은 네. 저분의 카운셀러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다 그걸 받고 당선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력자로 지금 인정을 그분들은 그래요? 실력자로 인정을 하고 막구 있죠. 실력자네. 그렇죠. 예. 근데 여론 친윤에서는 실력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걸 혹시 보고 여기 사기성이 들어간 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되죠. 함부로 조심해야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 네. 지금 나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추가 폭로의 가능성이 있어요. 엊그제 지난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분을 동행명령권 발동했지만 네. 이분은 전화를 그랬으면 나 거제도로 낚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못 간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드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 나 검찰이 수사하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추가 폭로를 지금까지 안 터뜨린 것이 뭔가 큰 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뭔가 큰 약점을 저 사람한테 약점을 잡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번에 일주에 아주 굉장히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네. 17일에 있을 김성태 이화영 문제입니다. 16, 17, 18 다 중요한 날이네. 그렇습니다. 예. 17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은 17일에 수원지법에서 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여섯 번째 재판을 합니다. 네. 무슨 재판을 하냐? 정인신문이 있어요. 정인을 누구 불렀냐? 김성태 대북 송금에서 실제 전주 네. 돈을 북한에 주는데 돈을 준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돈을 준 그 사람이 나와서 당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굉장히 조폭이니 뿌록가니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와서 양아치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과 이화영이 대북 송금을 함께 추진한 장본인들이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은 아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사실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즉 2019년도 7월 달에 이재명이가 필리핀에서 이화영이 필리핀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대북 송금 잘 될 것 같다. 대북 쌍방울에서 도와줘서 잘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는 걸 옆에 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1월 달에 북경에서 중국에서 호텔에서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도 바꿔준 사실도 있어서 이재명이 다 보고가 됐다. 두 번째는 그때 통화를 할 때 필리핀에서 통화를 할 때 이 돈을 좀 들어간다 이렇게 이화영이가 얘기하니까 그건 이 부지사가 잘 알아서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든지 빌리든지 대출을 받든 건 네가 알아라 했지만 이 내용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를 다 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화영이 2019년도 퇴직을 하면서 이재명한테 이런 내용들 대북 송금관에 다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터뜨릴 것이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건 이화영이가 작년도 6월 달에 설주환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민주당하고 백정화 부인 백정화 씨가 나서서 막 재판장 가서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꿉니다 변호사를. 그래서 김성태 민변 회장, 민변을 창업했던 변호사,
그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서 네.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녹취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도찰을 하면 안 돼요. 도둑으로 촬영하면 안 돼요. 몰래 촬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네. 그런 내용들을 촬영을 한 데서 녹음한 데서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이건 큰 사건이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 이건 휘발성이 크다. 이게 뭐냐 하니까 김성태가 이걸 폭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변호사님은 절대 나하고 얘기한 얘기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해놓고 나서 이재명이 전 판사들을 다 노비했다는 거예요. 김성태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변호사비 대납도 했고 1심 그 당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내용이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변호사들에게 대납을 했고 변호사 비용을 그다음에 1심 재판 최창훈 판사, 2심의 이상비 판사, 그 3심이 권순일 그리고 다시 또 고법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1심 등에다가 뇌물을 줘가지고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 판사들이 사실이면 이거 법원 진짜 문 닫아야죠. 큰일 나죠 이건 그렇죠. 나중에. 예. 그런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을 이화영이가 김영태한테 한 얘기가 네. 김영태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네. 김성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 내용에다가 또 광장이라고 그래서 이해찬 씨가 먼저 가지고 있던 조직이 있어요. 15,000명 조직, 선거 조직. 이거를 이재명 팀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돈을 줬다. 그리고 매달 몇 천만 원씩 해찬 당시 의원 20년도 5월 30일까지 국회의원 했으니까 그때까지 돈을 현직인데 주어왔다라는 얘기가 폭로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폭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주 17일 날이 굉장히 큰 재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 사건을 이 내용을 가지고 추경호 이게 주진우 국민의힘이 터뜨린 내용인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화영이 말을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해서 고발을 했고 네. 고발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비 특히 대납, 재판에 대한 로비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로비 등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네. 이 녹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데 저는 그래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네. 처음에는 신뢰했는데 상당히 불신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재판 중인 사건을 입법부가 사법부 문제 재판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이렇게 저걸 이화영이 거를 갖다가 청문회를 합니까? 대법원은 빨리 법을 만들어서 네. 현재 사건 조사 중이거나 재판판 중인 것은 절대 국회에서 이런 거 해서 안 된다고 해야 나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조사적인 조사 중인 것은 국회로 갈 수 없어. 왜? 이거는 심우정은 행정부에 행정부, 조의대는 사법부. 여기 지금 입법부에서 다 갖고 정청래가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번 주 큰 것이 뭐냐면 10월 16일 재판입니다. 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입니다. 네. 재보궐선거인데 지금 알다시피 서울교육감 선거는 당내 공천이 아니지요. 근데 인천 강화군수와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전라남도 곡성 영광군수 예. 재보궐선거인데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은 거기가 보수의 텃밭입니다. 그래 보통 두 자릿수를 이겼어요. 네.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은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 거의 오차 범위에서 민주당이 앞서거나 국민의힘이 3%로 앞서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오차 범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 뜻은 1, 2등이 아무런 1, 2등이 의미도 없고 어쨌든 민주당과 아주 초박빙이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의원은 이번에 후보는 조국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강화도
또 지금 본래 강화동 네. 이 휴전선 근처는 거의 다 여권입니다. 민주당 네. 때도 여권이고 그렇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권이고 다 여권인데 여권이기도 했는데 강화도도 심상치 않다. 강화도 심상치 않다. 거기다가 네. 전남 곡성 영광은 초박빙이라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초박빙이었는데 어제 날짜로 네. 민주당이 완사이드하게 오차범위 밖에서 이긴다.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당이 네 군데에서 세 석을 차지하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미 뭐 일부에서는 성명서를 써놨답니다. 이번 선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다.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졌다.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윤석열 거예요. 대통령의 리스크는 그렇죠. 오로지 김건희 여사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데 물론 그렇겠습니까? 우리 저 지금 한전 사장 김동철 보니까 사장. 김동철 이제 전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죠. 예, 예.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저분의 조카가 또 우리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네. 아주 네. 또 이렇게 친분을 좀 지냈는데 아주 난 사장이 된 줄도 몰랐네. 네, 저분은 예.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예. 지금 민주당이었어요. 그렇죠. 민주당 쪽이 아닌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랬다가 나중에 예. 저 이분하고 몇 분이서 박주선 씨랑 몇 분이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지지했죠. 한전 사장을 갔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예. 이미 이제 결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독대 문제입니다. 독대가 이미 다음 주로 이게 지금 한동훈 쪽이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쪽이 한 건 아니겠죠? 본래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어요. 독대 요청을 했는데 이 감정을 보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첫 번째 친윤 조직만 데리고 밥을 먹었어요. 네. 독대 요청을 했는데 네. 독대 답을 안 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국민들 여론과 국민들 여론이 아주 나빠지니까 이번엔 누구를 불렀냐? 추경호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를 다 불렀어요. 상임위원장까지 다 불렀지요. 무슨 산자우 위원장 하다 보니까 다 친윤만 다 가게 된 거예요. 네. 간사들까지. 곧 절묘하죠. 한동훈이는 원애기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못 갔어요. 예. 그렇고 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얘기냐면 이 정말 심각하다. 지금 밖에 여론 돌아다녀 봤냐. 그리고 내가 당대표 될 때 63.5%를 받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용산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를 하겠다. 나는 국민의 뜻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김건희 여사 지금 상황이 너무나 민심이 나쁘니까 네. 제발 좀 외부 활동을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조작 문제가 있었어요. 네. 왜냐 엊그제 그 문제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됐다고 할 때 쩐주했던 분이 있어요. 손모 씨라고. 네. 그분이 1심에서는 무죄했다가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여서 검찰이 이것을 기소할 거냐, 재판에 넣을 거냐, 불기소를 할 거냐. 네. 아주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심우정이한테 생겼죠. 네. 심우정 검찰청 문제. 그런데 이번 주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김 여사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서 내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죠? 네. 네,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약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이제 받아줘요. 10월 26일 날 재보선 날짜 선거 잡혔나요? 다음 주 초에 이제 날짜 지금 오늘 잡혔습니다. 지금 예. 한 1시간 전에 잡혔는데 정확한 날짜 픽스는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비서실장끼리 얘기하겠죠. 정진석이하고 박정아 두 사람이 날짜와 시간은 잡고 장소도 잡겠죠. 누구누구 배석할지도 잡을 것이고 1대1 독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서실장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대변인까지
할 거냐라고 잡혔다 이거예요. 오전에 제가 KBS 라디오를 들었는데 고성국 TV 진행자가 이제 그 KBS 진행을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독대 윤 대통령 안 잡혀가지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친윤계들이에요. 참 친윤계라서 거기나 서정욱 변호사나 여기는 친윤계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잡혔던 얘기네. 예. 네, 그렇게 잡혔죠. 그런데 예. 그렇고 나서 이제 잡히니까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 금정구 그 부산 금정구 때 기자들이 물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첫 번째 사건에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돼 있고 또 이번에 이원모에도 공천이 개입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나를 공작 사주를 해가지고 나를 다 김대남이랑 얘기를 들으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지금 너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니 대통령이 올바로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장, 정치실장 전부 다 바꿔라. 인적 쇄신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어떻게 될지 청와대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곧 무슨 얘기냐면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이 문제를 집어넣어서 명태균 문제를 집어넣어서 특검을 요청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서 부결을 하겠죠. 네. 거부권을 요구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대통령실에 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192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명이 가면은 특검이 완성이 돼요. 네. 이때 저 한동훈이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모르겠다. 왜? 친한계니 이쪽 국민의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거 특검해야 우리가 산다. 다음에 대통령도 되고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다. 어쨌든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된다. 이거는. 네. 그래서 김건희 문제는 다 밝혀야 된다. 그리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한동훈 씨는 그냥 와서 뭐 사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이게 처음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 정도가 아니라 직접 사과하라 하는 것이 한동훈계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김건희 씨가.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엊그제 무슨 자살 극복 예방 뭐 하는 그 한남대교 쪽을 김건희 여사가 갔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교통 통제를 3시간부터 차를 못 다니게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터진 거 아니에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소방본부장이랑 전부 다시 국민회의에서 탄핵하겠다. 아. 뭐 벗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왜 우리나라 대통령 우러러 보인다. 우리나라 국모인 유경수 여사 우러러 보인다. 또 이희호 여사님 정말 내조 잘하시고 정말 동반자라서 이래 잘한다라는 얘기 없이 그냥 초등학생들도 김건희 하고 다녀요. 그리고 좋은 예. 쪽으로가 아니라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빨리 검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서 정치 장악해 명태남이가 잘못했으면 처벌하고 잘못 없으면 깨끗이 덮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으면 처벌하고 처벌이 없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빨리 자정을 해줘야 됩니다. 김대남 문제도 그렇고 또 이화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질질 계속 끓습니까? 지금 태양광 문제 같은 경우는요. 네. 이 정부에서 빨리 해야 될 수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실적 중에 하나가 원전과 태양광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수십조가 들어갔는데 네. 그게 다 특정 업자들 손에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마스크도 그래요. 마스크도 코로나 때 특정 정치인들 7조를 벌었다, 8조를 벌었다는 게 그겁니다. 당시에 뭐 특정 정치인이 청와대 관계자가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주에 관심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국민들만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만큼은 바르게 정말 나라 꼴이 정말 안 좋아도 정치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립시다. 네.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협박하고 김여정이가 우리를 곧 내일 모레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라도 똘똘 뭉칩시다. 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는 법사위, 국정감사 그리고 3자부는 지금 이제 오전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예, 점심 식사 중이에요. 이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회는 국민에게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야 됩니다. 네. 예,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국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네. 목에다 힘이나 주고 거드름 펴서는 안 되죠. 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이제 브로커라고 얘기하는 정치 조력자에게 윤 대통령 부부가
공격을 받는지 협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수영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